안녕하세요. 네, 김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영상은 저희 한국신용데이터가 또 캐시노트가 사장님들의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먼저 틀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릴 핵심적인 출발점은 고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모든 회사들은 고객이 있죠. 그리고 한국신용데이터는 본사와 5개의 계열회사, 총 6개의 공동체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6개의 공동체 회사가 모두가 다 동네 가게, 정확히는 동네 가게 사장님을 고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 회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회사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네 가게가 저희 한국신용데이터 공동체 집단의 고객님이십니다. 사실은 동네 가게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집에서 근처 상가의 가게들도 아마 생각이 나실 거고, 이런 강남역 혹은 역삼역 이런 상권에 있는 가게들도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보통의 경우 몇 개 정도나 동네 가게가 한국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20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전국에 200만 개 정도 되는 동네 가게가 있는데요. 행정동이 국내에 1000개 정도 있으니까 여기 역삼동에 한 1000개쯤 가게가 있는 거고요. 저기 대치동에 가도 1000개쯤 가게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이런 마트들, 동네 편의점, 꽃집, 베이커리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 집단이자 사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신용데이터는 이런 동네 가게 사장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동네 가게 사장님들은 국가 경제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큰 기업들만큼이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고, 한국신용데이터는 이러한 사장님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출발했던 지점은 가게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서비스였습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지역과 무관하게 내 가게가 어제 매출이 얼마였고, 그 중에서 신규 고객이 몇 %였고, 단골이 몇 %였고, 오늘 얼마나 돈이 나갈 것이고 들어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고자 하는 그런 사장님들의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영역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출발을 했는데, 매출 정보와 매입 정보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세금을 계산하는 영역으로 또 서비스를 확장하게 되고, 또 사장님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품이나 식자재를 주문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확장하기도 하고, 또 금융 서비스로 확장을 해서 사장님들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하는 걸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 그리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결제나 포스까지 사장님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서비스로 저희가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캐시노트라는 서비스 언제 시작됐을까요? 제가 오늘 오면서 저희 서비스가 딱 6년 전 이맘때 시작을 해서 저희 사내 메신저 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2017년 4월 11일, 그러니까 6년 전 오늘인데요. 6년 전 오늘 캐시노트의 47번째 고객 사장님이 가입을 하셨었죠. 즉 6년 전만 해도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강남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300m 사이에 캐시노트를 이용하는 가게가 100개쯤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6년 전 이맘때에는 100개는커녕 전국을 다 돌아다녀도 40개, 50개 정도의 가게만 캐시노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전국에 캐시노트 단일 서비스를 기준으로는 130만 개의 가게에 도입되어 있고, 저희 공동체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면 200만 개 정도 되는 가게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캐시노트가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선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가게의 현황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장님들한테 매일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출이 많은 사장님이든 매출이 적은 사장님이든, 어제는 내가 매출이 궁금했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매출은 안 궁금해, 이런 사장님들은 안 계시거든요. 결국은
메신저 서비스가 일상적인 대화라는 그런 반복적인 맥락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포털 서비스가 내가 무언가를 검색해보고 싶을 때 그 검색이라는 맥락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캐시노트는 보편적인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내 가게 현황을 매일 확인하는 맥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서비스의 확장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캐시노트 서비스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라고 하다 보면 기업용 ERP들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실제로 그 행태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기업용 ERP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보통의 경우는 사장님이 아니라 회계 혹은 재무팀의 담당자가 되겠죠. 하지만 캐시노트는 사장님들이 내 가게의 여러 가지 재무 정보를 한 번에 봐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가게라고 해도 사장님이 직접 씁니다. 사장님이 직접 쓰기 때문에 저희가 대시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마켓이나 금융, 커뮤니티로 확장을 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전이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지난 6년의 시간들을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저희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통계 자료들이 각종 매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들이나 지역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 관련된 현황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통해 사장님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데이터를 갖고 합리적으로 사장님들 관련된 정책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사장님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통계 데이터들의 제공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6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을 나눠보면 이렇게 3가지 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던 2017년 4월, 저희 이제 뭐 50개, 100개 정도 매장이 저희 서비스를 썼을 때부터 2년 정도는 저희가 시장에서 이 제품이 통하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게 이른바 제품 시장 적합성, 프로덕트 마켓 핏을 확인하는 단계가 아무도 안 쓰던 서비스가 동네 가게 10개 중에 1개쯤은 쓰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던 2019년 여름까지라고 보고 싶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10% 정도의 저희가 마켓 쉐어를 확보했을 때, 이게 10%, 20%에서 끝나지 않고 과반 이상의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로 발돋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상상해보고 거기에 베팅했던 시기가 바로 성장 1단계라고 제가 분류하는 2년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마켓 쉐어가 10%에서 50%를 넘는 것까지 늘어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성장 2단계, 다시 말해 마켓 쉐어를 이제 확보한 다음에 대부분의 동네 가게 사장님들을 저희 고객으로 모신 다음에는 사장님들이 가게 현황을 확인하는 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비즈니스 문제들을 마주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직접 최대한 해결해 드려 보자 라고 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했던 시기가 지난 2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단계의 성장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매핑을 해보면요, 저희가 2017년에 서비스를 출발했을 때만 해도 이게 정말 100만 개 넘는 가게가 우리 서비스를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저희조차도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면 이 서비스를 출시했던 시기에 비교되던 사장님 서비스들이 뭐 배달 중개 서비스라든지 검색 광고라든지 아니면 숙박 중개, 이런 서비스들과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요. 그런 회사들의 사업자 고객은 많아야 10만, 20만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이게 뭐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냐, 100만 개 넘는 사장님들한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냐, 가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있었으나,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하고 3달여 만에 1000개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이른바 그린라이트를 받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장님들이 우리 서비스를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볼 수 있겠구나 라고 저희가 느꼈고요. 2018년, 19년 봄까지 저희가 꾸준하게 매달 7,000개에서 10,000개 정도씩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들이 성장을 했고, 두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프로덕트 마켓 핏이 확인이 됐으니 확실히 이 시장을 우리가 빠르게 늘려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들과 공격적인 마케팅들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 여름 정도에 캐시노트를 쓰는 가게들은 20만 개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성장 1단계가 마무리된 시점을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100만 개가 넘는 가게가 쓰는 시점, 2021년 가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2년은 이게 시장에 먹힐 것인가, 먹힌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질 것인가를 가늠했던 시기고, 두 번째 시기는 이게 과반 이상의 사장님들, 가게들에 도입될 수 있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했던 시기라고 하면,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성장 단계는 사장님들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해결해 드리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그런 서비스들을 잘 하고 있는 포스 전문 회사라든지 결제 서비스 회사들을 인수를 통해서 또 공동체 회사 확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더 잘 해결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세 번째 단계에 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적과 비교해 보면 어떤 흐름인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작을 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쯤까지는 매출을 극대화하는 게 저희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우리 서비스를 쓰게끔 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요. 21년 가을부터 지난 1년 반 동안은 사장님들이 우리 서비스를 써주실 때 내 가게 현황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금을 조달할 때, 식자재나 비품을 살 때, 혹은 결제를 받을 때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서비스를 확장하자에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시기죠. 결과적으로 2022년은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10배가량 매출을 늘리면서도 손익은 5배 이상 개선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 실적을 보면은 저희가 대략 절반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아마 요걸 보시면서 좀 우려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분기 추이를 조금 더 집계 왔습니다. 실제로 1분기 저희 잠정 매출은 330억가량이고요. 손익도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1분기에만 개선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로 저희가 간다고 했을 때 올 한 해 동안은 저희가 연간 기준으로 1,800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손실률은 10% 언더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분기에도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의 손익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그리고 하반기 중에 아마도 저희가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아지는 그런 재무 건전성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확장할 때 또 이런 우려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사장님들이 뭔가 안 쓰던 돈을 더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매출이 난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사장님들이 이미 지출하고 있는 비용들을 최적화하고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요. 보통 일반적인 동네 가게는 연 매출이 2억 정도 됩니다. 그 가게 사장님들은 수많은 비즈니스 문제들을 마주하고 계세요. 가게 현황을 파악해야 되기도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뭔가를 사시기도 해야 되고, 인력 채용도 해야 되고, 뭔가 결제도 하셔야 되고, 송금도 하셔야 되고, 이게 16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대기업 사장님이나 동네 가게 사장님이나 고민의 종류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다만 규모와 깊이만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16가지의 사장님들이 마주하는 순간에 사장님들이 해결하면서 이미 사장님들이 돈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스를 써야겠다, 결제 서비스를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1년에 몇십만 원씩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인터넷이랑 통신망 서비스를 써야겠다라고 하면 1년에 또 4, 50만 원을 쓰시는 거고요. 식자재를 매입하실 때도 똑같이 돈을 쓰시겠죠. 내가 구인을 할 때,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할 때, 수많은 영역에서 사장님들은 이미 연간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이리저리 쓰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한국신용데이터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더 많은 시너지와 아니면 더 많은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의 제품들을 제공함으로써, 혹은 같은 품질이라고 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사장님들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매출을 늘려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21년도가 시장 선점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사장님들의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해 드리자라고 마음먹었던 해고, 이게 작년인데요. 저희가 한 가게당 어느 정도 벌고 있냐, 사장님들이 캐시노트 서비스에 어느 정도나 돈을 쓰고 있냐라고 했을 때, 재작년에는 1년에 5,000원 정도를 쓰셨고, 작년에는 1년에
3만 원 조금 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쓰는 돈이 결국은 이미 사장님들이 쓰고 계시던 400만 원 중에 일부가 저희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키로는 이런 형태의 성장들을 통해서 저희는 사장님들이 가게를 시작하고 운영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6가지 순간의 비즈니스 문제들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한 가게당 400만 원 중에 3만 원 쓰시던 것들을 한 1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확장을 하고 20만 원 확장을 하고 30만 원 확장을 하고 이런 구조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6가지의 문제가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인 요새 정말 힘들죠. 그리고 뭔가 요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식자재나 이런 영역에서 매입 비용들을 절감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직접 다 해결하기에는 부치기 때문에 힘에 저희는 굉장히 적극적인 제휴들을 통해서 사장님들에게 더 나은 상품들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제공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로고들이 뭐냐면요, 한국신용데이터의 실제 투자사들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600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절반 정도가 재무적인 투자자들이었고 절반 정도가 전략적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로는 가장 잘 알려진 곳은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저희의 주요한 재무적 투자자 중에 하나고요. 전략적 투자자들을 본다고 하면 카카오를 비롯해 신한카드, 국민은행, 유플러스처럼 각 업권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들과 저희가 자본 제휴를 맺고 실제로 독자적인 상품들을 많이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을 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민은행이랑은 사장님들이 자금이 모자랄 때 배달 매출이 보통 일반적인 카드 매출보다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빠르게 저희가 채권을 매입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들을 국민은행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곧 이제 출시되는 것으로는 이제 유플러스와 함께 저희가 이런 가게용 통신 상품들을 리뉴얼을 해서 같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로 한국신용데이터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큰 영역들에서 저희가 주요한 업권 선도별 기업들과 자본 제휴를 전제로 사장님들에게 더 나은 혜택, 이왕이면 그래도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옵션들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연간 400만 원 정도 이미 지출하고 하고 계신 그 영역들을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조금 더 높은 효율로 저희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저희가 오늘 3가지 정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서비스가 이제 6년 전에 시작을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여기까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설명을 드렸고,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한국신용데이터가 혼자일 때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런 자본 제휴를 통해 혹은 공동체 회사의 확장들을 통해 어떤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캐시노트 오픈 원클릭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가게를 하나 오픈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내가 부동산 계약 찾아가서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고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거기서 통신망도 신청해서 깔아야 되고요. 포스도 설치해야 되고요. 결제망도 깔아야 되고요. CCTV도 깔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게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노트 오픈 원클릭 같은 경우는 저희 캐시노트 본사, 한국신용데이터 본사가 갖고 있는 서비스와 저희 공동체 회사가 갖고 있는 포스 솔루션과 디바이스, 그리고 저희의 자본제휴 파트너사인 유플러스와 함께 사장님들이 가게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자 대출 비교 같은 경우는 아마 일반적인 소비자 향의 핀텍 회사들에서 대출 비교 서비스는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대출 비교 서비스 중에 놀랍게도 사장님을 위한 대출 비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런칭한 거는 사업자 대출만 모아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업권에서 가장 이르게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캐시노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시보드, 내가게 현황을 한눈에 보는 그런 영역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뭔가를 사실 때, 그리고 뭔가 내 가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 보험 상품과 묶어서 한 번에 내 가게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2분기 중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과기부 약관 신고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유플러스와 함께 사장님들을 위한 통신망 서비스를 별도로 리뉴얼해서 사장님들이 이왕이면 더 낮은 가격에 그리고 같은 가격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가게 운영에 보탬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슬라이드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먼저 고객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을 고객으로 두고 일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느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신용데이터와 그 공동체 회사들은 동네 가게 사장님들을 위한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총 6개의 구분된 회사지만 사장님, 동네 가게 사장님이라는 단일 고객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